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전 주말에 우리 학교 후배들이 하는 연극 졸업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졸업 작품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나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들어가 보는 학교 내부라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작품은 소포클레스 작 안티고네였습니다. 안티고네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가 만든 법의 충돌,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사형 제도를 유지하느냐, 철폐하느냐 이런 이념 갈등과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우리 후배님들 모두 훌륭한 예술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 처지가 더 급합니다만. 네, 오늘은 해군 조약문 사건 4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완결은 5부가 될 듯하네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홈즈의 엉뚱한 말에 포부즈 형사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수위 쪽은 어떻소? 미행을 붙여두었지만 아직 의심할 만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웃 간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 쪽은 여간 아니더군요. 부인에게도 미행을 붙여두었소. 여자 경관이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술을 잘 마신답니다. 부인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을 때 2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마리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답니다. 그 집에는 전당포 사람이 드나든다던데요. 아, 그 빚은 깨끗이 갚았답니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점은 의심할 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수희가 연금을 탔거든요. 홈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은 초인종 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펠프스와 수희가 수의실에서 들었다던 그 초인종 소리 말이죠. 그건 범인이 소리를 훔쳐 달아날 때 실수로 초인종끈을 잡아당겼을 테지요. 범인이 일부러 초인종을 울릴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포부즈 형사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초인종 소리는 어때요? 첫 번째 초인종 소리? 펠프스 씨가 수위를 부르려고 울린 소리 말이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수위 대신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다고 했죠. 그랬다더군요. 그런데 부인은 어째서 커피를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당신은 그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인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풀리더군요. 그 점에 대해 부인은 수의실에 돌아와 보니 주인이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걸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획 나와버렸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포부즈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포부즈 형사는 낙심한 듯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아무튼 국가 기밀에 관한 일이니까 경솔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왓슨, 그만 가보세. 어디로? 장관실이지 어디겠나. 그로부터 얼마 뒤 나와 홈즈는 외무성의 장관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무장관 홀더스트 경은 어딘지 모르게 퍼시 페프스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페프스가 올칭이라면 그는 왕개구리였습니다. 왕개구리는 아주 정중하게 우리를 난로 옆에 놓인 호화스러운 안락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안락의자보다 더 큰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빛나는 눈초리에는 귀족다운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홈즈씨,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버시에게 들어 잘 알고 있어. 왓슨 씨와 버시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지요. 하며 장관은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온 것은 바로 그 페프스 씨의 일 때문입니다. 버시는 역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이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페프스 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우리가 이 사건에 관계한 것은 절대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서류가 스파이의 손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하니 영국 국민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오. 그런데 왜 페프스 씨를 그만두게 하셨죠? 버시는 내 조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일 그 서류를 되찾는다면 페프스 씨는 외무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야 물론이요. 그럼 안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찾을 가망이 있다는 말이오. 장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예. 홈즈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든지 물으시오. 아는 데까진 대답할 테니. 별관에서 그 서류를 베낀다는 사실을 페프스 씨 이외에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없어.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어. 페프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말하지 않았다면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째서 서류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스파이가 숨어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 모습이 없는 스파이 말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날 밤의 도둑은 우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뭔가 훔치기 위해 들어갔는데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도둑은 이건 돈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훔쳐간 것입니다. 만일 스파이였다면 초인종 따위를 울릴 까닭이 없습니다. 초인종? 페프스 씨가 수의실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초인종을 울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인종 끈이란 걸 모르고 잡아당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하러 들어간 자가 초인종을 울려 사람을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난 홈즈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연이란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만일 스파이가 훔쳐갔다면 서류는 벌써 적의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9주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서류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적의 외무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반격을 가해올 것이요. 그것을 이쪽에서 느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그래서 반격해 왔나요? 잘 모르겠어. 그 말씀은 아직 적에게 서류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장관은 여성연 피우는 것도 있고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어쩌다 서류를 훔치긴 했지만 도둑은 틀림없이 그 처분에 곤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쑥 프랑스 대사관에 서류를 팔러 간다면 거꾸로 이중 간첩으로 오해받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로 취급되어 내쫓길 테니까요. 홈즈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장관은 홈즈를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찾을 수 있겠구만. 그렇게 될 겁니다.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성연을 고쳐 물었습니다. 장관님께선 장미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방엔 장미꽃이 없군요. 하며 홈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홈즈 씨도 장미를 좋아하오. 장미라면 우리 집으로 오시구려. 진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꼭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전 프랑스산 회색 장미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뭐라고? 난 그때 장관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장관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이트홀 거리로 나서자 홈즈가 말했습니다. 왓슨, 그것을 보았나? 그것이라니? 구두 밑창 말이야. 대영 제국의 외무장관이란 사람이 밑창을 갈아댄 구두를 신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검소한 성격 탓 아닐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넨 장관이 피우는 여성연의 값을 알고 있나? 글쎄, 그 여성연 한 개의 값은 자네의 한 달 수입보다 더 많다네.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비싼가? 이집트에서 들여온 여성연이야. 그런 여성연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어째서 밑창을 갈아댄 구두를 신고 있을까? 그건 장관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란 증거야. 그리고 장관의 가정 형편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꽤 궁상한 편일걸. 장관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나? 있을 거야.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의 곤란을 받아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장관은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 그렇다면 그 서류는 벌써 적의 손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장관은 그 서류를 빼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난 홈즈의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밀 서류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홈즈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로 알지. 초인종 소리? 만일 장관의 앞잡이가 그것을 훔치러 들어갔다면 초인종을 울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윌슨 서기장만 해도 그렇지. 그 끈을 잡아당기면 수의실로 통한 초인종이 울린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홈즈의 말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었으므로 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보다 광고 쪽이 걱정이로군. 난 지금 곧 사무실로 돌아갈 테니 자넨 내일 아침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워털루역으로 나와주게. 그럼 안녕. 하며 홈즈는 다가오는 마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난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워털루역에 나갔습니다. 홈즈는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나? 하며 홈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 대영 제국의 위기를 알고 어떻게 잠만 자겠나? 그보다 문제의 광고는 어떻게 됐나? 마차의 목격자가 나타났어?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 10파운드의 상금도 런던 시민에게 매력이 없는 모양이지. 만일 앞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스스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때 마침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워킹까지 다시 갈 필요가 있을까?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난 갑자기 장미가 좋아졌나 봐. 펠프스의 집에는 진귀한 장미꽃이 많더구만. 하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우린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펠프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프스는 어제와는 달리 생기 있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약혼 여인 애니가 곁에 붙어있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홈즈는 긴장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도둑이? 홈즈는 깜짝 놀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간호원 없이 혼자 잤습니다. 당신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야간등을 켜두었습니다. 새벽 2시경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렸습니까? 홈즈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물었습니다. 창 쪽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니 무엇인가를 창문 틈으로 비틀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창문의 고리를 벗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3분쯤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내가 잠에서 깼는지 어떤지 살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페프스는 애니에게 부탁하여 물을 마신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창문이 스르르 밀려 올라가고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 벌떡 일어나 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창틀에 매달려 있던 사나이는 마치 고양이같이 잽싸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아날 때 무엇인가 번쩍 빛나더군요. 칼인 것 같았어요. 칼? 예,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몸으론 쫓아가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복도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맨 먼저 조셉이 뛰어나와 집안 식구들을 깨워주었습니다. 조셉과 마부가 곧 칸델라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조셉이 창문 아래 화단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땅이 말라 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셉의 말을 들으니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어갔는지 바로 위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있더랍니다. 경찰에 알렸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홈즈 씨의 의견을 드려보려고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혹시 도둑이 노릴 만한 귀중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노린 것은 내 목숨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왜 그냥 달아나 버렸겠습니까? 하긴 그렇군요. 아무튼 난 남의 원한을 살만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보다 페프스 씨, 오늘은 상당히 안색이 좋군요. 어떻습니까? 정원에 나가 일광욕이라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홈즈가 이렇게 권하자 페프스보다 애니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러자 홈즈는 애니 양은 여기 남아 계십시오. 어제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 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애니를 말렸습니다. 애니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홈즈와 페프스, 거기에 조세까지 낀 4사람은 장미 향기가 감도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홈즈는 페프스의 병실창 아래 꽃밭에 웅크리고 앉아 발자국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발자국이 있긴 했지만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알아보지 못하겠구만.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자국은 포기하고 도둑이 어째서 이 창문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조사해보세. 응접실이나 식당의 창문이 커서 들어가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여긴 길에서 잘 보이니까 그랬겠죠? 뒤에 있던 조셉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 그런데 조셉 씨, 당신이 찾았다는 부러진 나뭇가지는 어디에 있죠? 저쪽입니다. 조셉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저택의 뒷곁으로 나무 울타리 위로 온나무가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저것입니다. 조셉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온나무가지가 부러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것을 비틀어 떼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서 이것은 어젯밤에 부러진 것 치곤
꺾인 자국이 좀 오래된 것 같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젯밤엔 어두워서 부러진 자국까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로 뛰어내린 흔적도 없군요. 딴 곳을 조사해 봅시다. 홈즈는 울타리를 따라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둑이 달아났거나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와 페프스와 조셉이 잔디에 앉아 쉬고 있는 동안 홈즈는 애니가 있는 방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있으려니 홈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애니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군 조약문 사건 4부까지 읽었습니다. 요 며칠 낭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이 한 3번째 시도일 겁니다. 제발 이번 녹음본에는 제가 만족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